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내부의 그 정책위 의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게 제 1라운드 시작 땡 종이 울렸다 이렇게 기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정정식 부장 그 페북에 친한 그 네티즌 온라인에 활동하는 분들이 가서 욕설을 퍼붓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의 임기가 통상의 범주에서는 새 대표가 선출되면 정책 노선을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그만두는데 이분은 자신의 임기를 강조하면서 남아있겠다. 그리고 뭐 누가 보더라도 친윤 국회의원 검사 출신. 그리고 검찰로도 대선배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저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리하고 싶을 것이다. 네. 근데 지금 또 정리하면 바로 용산에서 또 역공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뭐 물밑 교섭하고 있을 수도 있죠. 서로. 적정한 타협하자. 적정하게 타협해서 그 정점식 의장으로 계속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서는 그냥 아직은 그냥 크게 확전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정점식 부장을 하되 정점식 부장이 일정 시간 이후에 스스로 물러가게 하거나 정점식은 빼되 용산에서 원하는 사람을 넣거나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고 나서 그래도 우리 정치에서 뭔가 커다란 변화가 오지 않겠냐라고 기대했던 국민들이 지금 돌아가는 정세를 볼 때 딱히 큰 변화는 읽을 수가 없겠다. 3년은 너무 길다고 했는데 3년이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이제 현 정권이 그 총선을 통해서 심판을 받으면 대부분 집권 여당과 정부가 국정 기조를 일부는 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야당은 승리를 했으니까 승리한 야당과 대화를 하고 법안 정책 관련해서 타협을 하고 교섭을 하고 절충안을 마련하고 하는 것이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사의 기본 패턴인데 맞습니다. 총선에 패배한 집권 세력이 그런 정책을 취할 뭐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이렇게 좀 바꿔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일체 그걸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석을 얻었다면 190이가 아니라 8명이 더 추가돼서 200석이 얻었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근데 그 정도의 승리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제압할 수는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연말까지 이러한 대치 국면이 계속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여기에는 그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급하게 왜 빨리 안 되지? 빨리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들어 있잖아요. 8명이 탈당해서 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다행히 지난번 최혜병 특검법 재의결에서 3명이 이탈했지 않습니까? 3+1 뭐 이렇게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게 되면 어느 시점에 집권 세력 내의 균열이 발생할 것이고 그 균열 속에서는 이탈한 수가 3명이 아니라 5명 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8명이 될 수가 있죠. 그 시점까지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계속 버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민 여러분 버티셔야 합니다. 뭐 그런 얘기가 맞을까요? 앞서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 그러니까 김건희부터 정리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문제가 새로 또 촉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처음에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누었던 7시간 녹취록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그 문자 익심 논란, 뭐 댓글팀 이르기까지 최근에는 또 그 최재형 목사하고 나눈 긴 그 단톡방이 공개가 돼서 또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김건희 씨가 전방위적으로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방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최 목사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그 김건희 여사가 그 장관 등과 통화하고 국정을 논의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에 대해서 뭐 물론 대통령실은 반박을 했던데 그 외에도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문자 보낸 건 확인되었고 그 문자 보낸 것에 대해서 한동훈 당시 그
그 당대표 후보는 당무 개입이라고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무 개입이건 국정 개입이건 인사 개입이건 이 김건희 씨가 하고 있다 또 했었다라고 하는 이 혐의 의혹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은 그 확고한 또 분명히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물증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이제 국정농단이라고 확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국정농단에 의심이 드는 온갖 방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대부분 김건희 씨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도이치모터스 이종호 사장의 발언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그 문자 이른바 그 뭐 해병 단톡방, 예예. 그 멋쟁 해병이라고 맞습니다. 돼 있는 거기서 3부 체크하라 하고 난 뒤에 바로 김건희 씨가 우크라이나 영부인 만나고 3부 톡은 뭐 주가 오르고. 네네네. 어떻게 지금 된 일인지 뭐 이 주가 조작부 3부 톡은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인사 개입, 국정 개입, 당무 개입 등등해서 김건희 씨 이름이 안 나오는 데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당연히 이건 이제 야당은 물론이고 네. 이건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언론에서 이건 뿌리를 파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 주신 대로 묘하게도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후보 시절에는 내조만 충실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사과 기자회견도 사실은 캠프에서 시켜서 할 수 없이 한 거지 본인이 사과는 무슨 사과 뭐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개사과 사건 있지 않습니까? 개사과 사진. 예.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사과를 안 하고 있는 걸 보면 사과할 뜻이 없어 보여요. 이렇게 논란이 크게 됐는데 아직도 사과는 없거든요. 공식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김건희 씨는 한 적이 없고 뭐 변호인 통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말을 흘릴 뿐인 것이고 어떠한 공식 사과를 한 적도 없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보낸 문자도 사과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꼭 하라 그러면 사과할 생각은 있긴 있어. 그러나 남들이 사과하지 마라 그래. 라는 말을 계속 보내면서 사과하지 않겠다는 말을 돌려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디올백이 계속 터졌는데 실제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간단히 사과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절대 하지 않고 있죠.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이거는 개사과 시즌 2인지 3인지 알 수 없지만 사과할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개사과 때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 개사과 방식의 사과를 하고 있는 거죠. 개사과 방식의 사과를 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보내고 그다음 이어서는 변호인 통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주장해서 흘리고 근데 본인은 전혀 나오지 않고 계속 공식 행사를 돌아다니고 뭐 그런 게 본인의 지금 현재 그 마음가짐 상태라 봅니다.